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지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테슬라 캔들 보이시죠? 쭉 이렇게 올라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FOMC 회의 드디어 열립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대부분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국장도 지금 떨어졌고 미장도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아웃퍼폼 하는 주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예정이에요. 금리 인하가 예정인데 이게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가가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금리 결과를 발표할 때 기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는요 2020년 고점 이후에 무려 5년간 횡보에 가까운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5년 만에 다시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급등을 했었던 건 1차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꿈틀꿈틀 이제 400불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는 2차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에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아져 있는 시점이죠. 이제는 단순히 전기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FSD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라든지 이쪽으로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2차 파동이 터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에 맞춰서 지금 수급까지 옵션 매수세가 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는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어지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반기 테슬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는 특히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뽑을 때는 호재라든지 재료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옵티머스 쪽 로봇 섹터는 이제 출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남아있는 호재들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특히 오늘 FOMC의 이 영향을 많이 받는 날인 만큼 오늘 밤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지 제가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테슬라 댓글란에 본인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가가 있죠. 그런 것들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이 테슬라 아무것도 모르는 테슬라의 T도 모르는 이 초보 주주분들이 아 이게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구나 여러분들의 목표가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이 수급에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로 테슬라 목표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본격적인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권위적인 증권사 전망치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골드만삭스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6년, 2027년, 2028년에 대한 예상치들이 이렇게 점으로 나와 있죠. 이 점이 뭐냐면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금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각자 예상치를 점으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이 점 수가요, 사람들 수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결이죠. 이 점들이 모이면 금리 인하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속도를 시장이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점들이 위쪽에 몰려 있다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점이 아래쪽에 몰려 있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표를 통해서 당연히 연준 페드에서 나오는 점도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드만삭스 자체적으로 예측을 한 거죠. 페드에서 예측한 이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금리 경로를 예측을 하고 채권이라든지 주식
이런 운용 전략을 세우게 마련인데요. 자, 이거는 골드만삭스 겁니다. 이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한 번씩, 올해 내년에 각각 한 번씩 총 2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오늘 밤은 내리는 거 확정이죠. 그리고 2027년에는 단 한 번 정도만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2028년도에는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맞대서 나온 이 결과물이죠. 그리고 또 연준이 생각하는 장기 적정 수준인 이 중립금리를 3%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낮은 수치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자체는 이 내년에는 이 물가 상승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2026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같은 그러니까 돈을 더 푼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도입할 여지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돈 풀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죠. 우리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죠. 코로나 때 2020년 주가 차트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나게 주식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풀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더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는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하죠. 거의 100%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는 9월에 있을 금리 인하는 경제가 단순히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 성격의 인하다.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치솟으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금리를 억지로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지금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 성격의 인하인 거다.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6년에 이 QE 양적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만큼 자, 테슬라 턴어라운드 언제 되죠? 2026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현재 테슬라 차트입니다. 420달러 위에 있죠. 420달러에 있고 이 420이라는 숫자가 좀 유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옵션 매물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건 이게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420달러를 올 밤에 강하게 뚫어서 이 430달러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요. 440달러까지 쭉 올라가는 고속도로,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옵션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420달러 뚫고 430을 가게 된다면 440까지는 손쉽게 갈 수 있다.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물량 다 잡아먹고. 이러면은 외적 환경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환경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밤 있을 FOMC 회의라는 거죠. 자, FOMC 회의를 앞두면요. 일단 옵션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요. 세력이 이 FOMC가 어떠한 결과를 몰고 올지 모르니까 이 VIX라고 해서 빅스라고 해서 이 공포지수거든요. 여기에 해칭을 해뒀고 그 과정에서 옵션 변동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 회피성 이 옵션들이 많이 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잡힌 이 변동성의 높이는요. 평소 PPI 지수나 CPI 지수 발표 때 이때보다 물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의가 시작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회의가 시작이 되면 지금 높아져 있던 변동성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지수에서 기계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준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을 때 S&P 500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시장의 힌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게 CNB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CNBC가 뭐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금융 전문 방송 채널이자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예요. 자, 이 CNBC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이라든지 이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속보랑 시장 분석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투자자라든지 금융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참고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경제 방송인데요. 최근에 여기서 이 테슬라 관련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M7에서 가장 부진한 테슬라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발간을 한 건데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400불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4개월간의 횡보 구간을 거친 뒤 돌파해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여기 고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고점 갔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CNBC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테슬라 주가는 물론 미래의 옵티머스라든지 FSD 성장성을 받아서 올라갈 거지만 지금 당장은 전기차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기가팩토리. 우리가 시장의 힌트를 몇 가지 좀 조합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지점들이 여기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 기가베를린 3, 4분기 생산 계획이 상향이 됐습니다. 자, 기가베를린 공장장이 2025년 3, 4분기와 그리고 4분기 이 생산 계획을 상향을 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당연한 이유겠지만 현재 판매가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상향을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7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2025년 7월 여기 유럽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37% 증가한 30만 7,765대. 전기차 판매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캐즘은 지나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250만 주 매수를 했죠. 250만 주 매수를 한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이 250만 주라는 테슬라 주식은요. 자, 2013년에 매수된 1600만 주 이후로 가장 많이 매수된 수량입니다. 특히 한화로 1조 4천억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테슬라 움직임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가 횡보하던 구간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일론 머스크가 전혀 매수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물량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론의 재산이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5조 원에서 8조 사이로 일론 재산을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재산에 1조 넘게 태웠다라는 건 이게 5조 원이라고 하면은 전 재산의 5분의 1을 태운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애널들의 이 목표가가 테슬라 목표가가 변함이 없다가 이번에 일론이 사기 시작하니까 목표가를 상향 조정, 너도 나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 상황을 이제 좀 더 좋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 FOMC 회의로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이런 자리도 제가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라든지 수익금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로 테슬라 주가 변동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스퀴즈 상황 말씀드렸죠. 옵션 벽이 촘촘하게 있지 않아요. 여기 다음에는 건너뛰어서 그 다음 벽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은 여기까지 금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